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3 62화입니다. 어디? 검단 신도시 호반 서밋 3차입니다. 얘가 아라역 근처에 1차가 있고 세 번째 단지입니다. 상당히 핫할 만한 단지입니다. 왜냐면 얘가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던 단지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일단 넣고 생각하자. 일단 생각하고 넣어야 되겠지만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넣고 생각해도 되는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은 있다고 봐요. 일단 대단지입니다. 그래도 905세대입니다. 근 1000세대급이기 때문에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역 핵심 단지, 검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천에서 주요한 택지지구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세권입니다. 아라역이 개통됐잖아요. 인천 1호선인데 얘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여기서 한정거장 가면 뭐가 있어요? 계양역이 있습니다. 공항철도가 있죠. 서울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천은 최근에 CTOC의 8단지가 바로 일주일차로 들어가잖아요.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천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영종과 더불어서 이 검단, 물론 그리고 여기 계양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좋은 택지지구를 갖고 있어요. 여기가 계양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라역입니다. 한정거장 길이 지금 좀 길긴 한데 여하튼 아라역에서 한정거장 타면 이 계양에서 공철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계양 신도시가 들어오면 좋은데 아직 멀었죠. 들어오려면. 그래도 3기 중에서는 제일 빠르긴 해요. 근데 이제 계양역도 근데 약간 문제가, 계양 신도시라고 해서 계양역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양역은 여기 있고 요 컬러풀한 여기가 계양 신도시예요. 물론 요 위쪽으로 연결시키는 얘기 있지만 여하튼 계양 신도시가 크잖아요. 더군다나 공동주택은 아래쪽에 있어요. 위쪽은 이제 산업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검단이 계양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검단하고 같이 봐야 될 게, 얼마 전에 한 달 안 됐죠. 이 풍무 쪽, 즉 김포하고 검단은 서울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호환관계에 있다. 자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풍무역에 삼형제 들어갔잖아요. 호반, 똑같은 호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르지오, 그 다음에 한양 수전이 들어갔는데 얘네가 최고가 프로 기준 7.5억대에 나왔는데 좀 비싼 건 7.6억도 나왔죠.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달 안에 이 세 단지 전부 다 보여드렸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아라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단도 풍무역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 분양가 싸게 나왔어요. 얘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풍무역 삼형제에 비해서는 근 1.5억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프로 기준 했을 때. 당연히 들어갈 만한 단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방 경제성,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안전마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수 단지죠. 검단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천 전반, 그 다음에 김포하고도 연관해서 좀 봐야 될 단지 이렇게 보고요. 11호 대책에서 인천이 다행이랄까요? 피해갔습니다. 그 뒤로 괜찮은 단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CTOC의 8단지도 나왔고, 얘도 나왔고, 인하다역의 수자인도 나왔었고, 그리고 조만간에 인천시장을 전체를 뒤흔들 만한 단지가 하나 나오죠. 포레너더샵, 인천 시청역도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단지라고 봅니다. 자, 기본 정보 빠르게 보겠습니다. 4일날 특공입니다. 특이하죠? 월요일날 보통 1일날이 월요일이거든요. 1일에 특공하고 2, 3일, 화요일, 수요일에 1순위를 하는데 얘는 특이하게 4일날 특공을 합니다. 그리고 5일날, 금요일날 1순위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2순위가 있어요. 상당히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교통은 아라역, 좀 전에 말씀드린 인천 1호선이 있는데 도보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기거든요. 인천 검단 신도시 AB 13블록 호반 서밋 3차. 주출입구로부터 재면 4번 출구가 제일 가깝겠네요. 690m 선. 대략 700-800m 단지 안쪽에서 하면 충분히 도보가 가능한 거리. 초역세권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유명한 호우금은 여기 있습니다. 호반, 우미린, 금호. 얘네가 여기 200m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시세가 형성되고 있죠. 여기 호반 서밋 1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정거장 가면 계양역에서 공철을 이용할 수 있다. 검단의 어떤 장점, 서울 접근성, 인천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이런 걸 갖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 905세대인데 사전 청약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청약이 413세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492세대고요. 사전 청약 물량에서 중간에 집을 구입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아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특공은 228세대, 일반은 264세대고요. 최고 29층 8개동. 단지 모습은 홈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는 26년 12월 예정입니다. 빠릅니다.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게 좀 이게 단점이죠. 거의 후분양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싼 대신에 자금 마련이 좀 타이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 타이트하지만 규제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대출도 60%가 나올 거고, 더군다나 가격, 절대 가격 자체가 주변에 비해 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분상제 적용되는 신도시 택지지구고 지당첨 10년, 전매 3년, 대신에 거주문 없습니다. 그래도 분양가 제일 중요하죠. 84형이 4.9에서 5.6억에 나왔고요. 97형이 5.5억에서 6.4억에 나왔습니다. 딱 봐도 싸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호금이 8억대 가고 있거든요. 최고가. 그거에 비하면 기본 분양가 자체는 거의 2.5억 싸게 나왔습니다. 물론 옵션이 붙습니다. 22년 3월에 약간 대략 3년이 넘었어요. 사전청약제 문제가 있었죠. 상당히 늦게, 예정보다 늦게 됐는데 지금 본청약이 여하튼 그 당시 추정 분양가는 4.6억이었습니다. 84년 기준. 뭐 올랐는데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지역들 보면 이번에 왕숙 신도시 저희가 한 두어 달 됐죠. 영상들 보여드렸었는데 거기도 사전청약 됐던 애들 20%, 23% 이렇게 높여져서 나왔거든요. 얘도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분양가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옵션 포함하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다른 사청 단지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고, 더군다나 얘는 주변의 시세가 이미 형성됐는데 그 시세보다는 싸게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확장비는 당연히 사청에 있었던 단지이기 때문에 쌉니다. 500이에요. 강제 옵션입니다. 이거 완공 1년 남았잖아요. 이미 다 확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확장 안 하면 쓸모가 없어요. 거의 요즘 아파트는. 에어컨은 5기 800에 6기 880. 이것도 대략 150 정도는 싸게 나온 거죠. 일반적인 어떤 분양단지를 비해서. 옵션도 쌉니다. 1500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풀옵션 다 박아버리죠. 고급으로. 그렇게 다 박았는데도 150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3000 정도 확장, 에어컨, 옵션 포함했을 때, 풀업으로 했을 때 3000 정도 플러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질 분양가는 계약금 10%에 중도금 60%인데 84년 기준 5.2억에서 5.9억에 나왔다. 즉 6억 언더로 나왔어요. 최고층 풀업으로 때려도 6억을 안 넘습니다. 상당히 잘 나온 거죠. 다만 추정 분양가였던 22년 3월에 4.6억보다는 20% 정도 넘게 오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어느 단지나 그러니까. 더군다나 얘는 평균 경쟁률이 당시에 40대 1에 육박했었습니다.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타입 같은 경우는 100대 1이 넘었어요.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평균 더 잘났어요. 모든 타입 구조가 포베이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맞통풍인데 옆통풍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룸도 있어요. 다만 D형은 조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842는 포베이 맞통풍 구조에 여기 알파룸 다목적실이라고 돼 있죠. 드레스룸 잘 들어가졌고 현관에 팬트리도 있어요. 딱 잘 나온, 특히나 알파룸 있으면 842에서는 무조건 잘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B형도 보시면은 포베이 맞통풍의 알파룸 똑같죠, 거의. 그죠? 나쁘지 않고, C형 같은 경우에도 포베이 맞통풍인데 뭐가 없어요? 다목적실이 없고 주방이 상당히 넓게 확장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까지 해서. 그러니까 얘가 공간이 적은 건 아니고 이 주방에서 특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형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인데 얘가 옆통풍이에요. 주방 쪽에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옆통풍인 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룸은 얘도 없는데 이쪽 공간이 거의 알파룸 기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그 다음에 97이 있는데 잘 나왔죠. 포베이에 맞통풍에 현관 팬트리 들어가지고 여기도 알파룸 이쪽에 널찍하게 들어가줬습니다. 그 다음에 97 팬트라고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포베이 맞통풍에 다목적실 들어가고, 그 전에 봤을 때는 이 다목적실하고 이쪽 드레스룸을 이동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것들은 그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나오면서 이게 변경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문을 내주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하튼 전실 포베이 구조고요. 그 다음에 맞통풍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옆통풍인 게 D형이 있다는 거,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되고, 알파 공간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룸 형태로 돼 있느냐 아니냐는 특히나 CD형에서는 좀 따져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형 알파룸이 특이하다고 제가 써놨던 건, 특히나 사전 청약 당시에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방에 드레스룸하고 알파룸 공간을 갖다가 문으로 이어주는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나온 거에는 오늘 떠서, 이게 제가 금요일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사전 청약 당시에 조금 달라진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편의성은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키즈 카페 등이 들어갑니다. 커뮤니티인데요. 피트니스라든가 GX룸 들어가지고 사우나 안 들어가고 샤워실로 대체를 했고요. 골프 연습장 들어가지고 가운데 뭐 썬큰 구조 같습니다. 독서실하고 헬스케어실 뭐 이런 거 들어가줍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키즈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주는, 검단에 들어가 있는 요급대 아파트들하고 유사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급화된 스카이라운지나 아니면은 뭐 수영장 같은 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우나라든가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이렇게 안 나오죠. 더구나 이제는 사청을 했던 단지이기 때문에
주차는 근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1.41대 1로 나왔어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대가 나오면 좋은데 1.41대 정도만 해도 이 주변 아파트들 중에서 이 급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기 신도심에도 불구하고 주차 대수에서 좀 문제가 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어느 단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아람초 이음중등이 있습니다. 아람초는 요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호반 서밋이죠. 거리를 재보면 대략 800m급. 그래서 초등학교가 조금 멀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초프만 아니고 800m급이면 저학년들은 걷기에 조금 힘들 수가 있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 조금의 단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이 위쪽 이음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이쪽에 있는데 이음초등학교는 거의 900m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도 대략 1km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 측면에서 초중학교까지 거리는 조금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빠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학원은 뭐 중심 상업지구 점점 갖춰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의성은 뭐 검단 신도시라는 말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정보 있고요. 분양가 과연 착하냐 적절하냐 다시 보기 힘든 가격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아래에 상당히 가까운 단지들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미 8억대를 가고 있고 여기 신축들 중에서 아직 거래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좀 더 나갈 것 같아요. 좀 더 뒤에 들어갔고 이번에 호반 서밋도 물론 호흡에 비해서 멀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딱 3개로 나눠서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26년 들어간 호반 서밋 3차가 5.2에서 5.9억 그래도 6억 언더로 나왔는데 일단 모아 우미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22년에서 23년에 들어간 이제 1, 2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얘네가 어디 있는 거냐 바로 옆에 있는 애들입니다. 모아 엘가그랑데 호반 서밋 바로 옆 단지예요. 그다음에 우미린 얘도 길하나 건너 단지 그다음 디에트르 아래쪽 단지입니다. 이 모아 우미린 디에트르 이 삼형제를 비교해 봤는데 비슷해요. 얘네 22년에서 23년에 들어갔고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되지만 올해 최근 실거래가입니다. 6.5억에서 7억입니다. 보시면은 1.5억 정도 저가냐 고가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1억에서 1.5억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호반 서밋이. 100m 정도 얘네가 좀 더 가깝긴 해요. 아라역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흡음입니다. 21년도에서 22년도 들어가서 지금 한 3, 4년 차 된 아파트들인데 뭐 이건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요즘 6.8억에서 8억입니다. 얘네들이 바로 여기는 호우금. 아라역까지의 거리는 대략 100m에서 300m권인 아파트들 가장 가까운 단지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좀 뒤늦게 들어간 단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시세는 좀 더 나가는데 아직 실거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하튼 이걸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죠. 이 호금으로도 얘네들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2억 정도 차이 나죠. 그렇죠? 최고가 8억 정도인데 이번에 6억 안 되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풍무역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건 검단은 아니지만 한 달이 안 됐죠. 여기 풍무역 세건 비슷한 관계라고 그랬어요. 얘 같은 경우에 풍무는 5호선 연장이 물론 검단하고 같이 되는 게 있지만 기존 김골라를 이용해서 김포공항역 가서 공철을 타게 되거든요. 여기가 7억 5천, 7억 6천까지 최고가 나왔는데 다 성황리에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도 잠깐 참고해서 보실만 하죠. 그래서 얘보다도 1.5억 정도 싸게 나왔다. 따라서 최소한 옆에 있는 모아 우미 디에트르보다도 1억 언더로 나왔습니다. 얘네들보다는 그래도 신축이고 3년 늦게 들어가니까요. 최소. 따라서 이건 뭐 깔 게 없는 분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조건들은 얘네들의 뭐 주차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워낙 저희 회원님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들어와갖고 여긴 주차가 좀 그렇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가는 이걸 바가지로 먹을 거기 때문에 요 6단지는 여러분 직접 찍어보시면 주차가 나오는데 요 바로 옆에 있는 3단지보다는 주차 좋아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여기 호흡음보다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6개 단지 이 호흡음 삼형제라고 여기 있는 모디 얘 삼형제가 주차가 아주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호반이 이번에 잘 낸 거다. 1.41대로 나온 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그래서 저는 다시 보기 힘든 가격 적어도 최소한 옆에 있는 단지보다 1억에서 사실 1.5억 정도 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가라든가 중간 가격들 보면 상당히 좋게 나온 가격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투자 가치 평가 어렵지 않습니다. 21년 정고점 대비 더구나 오르지 않은 검단 신도시예요. 뭐냐면 얘네들 전부 다 21년 이후에 들어갔거든요. 즉 정고점이 없어요. 즉 얘네들이 지금 가격은 인천 현재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볼 때 그 전에 들었던 단지도 어떠냐면 21년도 정고점에서 떨어져서 이제 막 회복을 좀 해볼까라는 단지들이 좀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들이 정고점에서 떨어진 가격이에요. 정고점 돌파 같은 거 못하고 있는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수도권 시장의 어떤 변화 양상을 본다면 이거는 나쁘지 않은 투자 조건. 더구나 그 정고점에 떨어진 가격보다도 훨씬 싸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호반 서밋 3차가.
그래서 얘는 하방 경직성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갖춰나가는 현재 진행형 검단 신도시, 이거 중요합니다. 호구만 많이 보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천 분들은 뭐 다 아시죠. 이쪽에 여기 두 개 더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역세권들이 있는데 호수공원역이라든가 또 5선 연결, 5선 어디로 연결될지는 저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사실 이번에 근데 감정역 개설될 곳에 홈플러스 자리에 칸타빌이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바로 요 전 영상으로 보여드리긴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이 영상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근데 여기 지금 아직 안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도 후상향이라고 그러죠. 뒤에 나올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가능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정고점대에 오르지도 않은 가격보다도 낮게 나왔고, 지금 검단은 오래됐지만 이제 막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져 가는 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택지지구의 문제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투자 수익이 저는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어차피 10년 보고 하는 건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26년도 바로 내년이죠. 얘가 들어갈 텐데 원도심 분양단지들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조만간 나올 텐데 포레나 더샵 인천 시청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GTOC의 8단지 영상, 그것도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포레나 더샵 같은 경우에 84 기준으로 10억이 넘을 것 같고, 59 기준으로 분양가 말하는 겁니다. 7억 선은 될 것 같거든요. 프로 기준 좀 더 넘어도 저는 용인할 만한 가격, 그리고 그게 분양가로서 괜찮다는 가격이고, 저는 걔는 그거 더블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한 10년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GTX-C 개통되고 해서. 근데 이 원도심 분양단지 절대 가격, 즉 추후에 오르는 거 두 번째 치고 분양 가격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포레나더샵의 5구형보다도 지금 호반 서밋 3차가 훨씬 쌉니다. 제 생각에는. 따라서 이런 원도심 분양들이 포레나 더샵 같은 괜찮은 단지들이 이루어졌을 때,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가봐서 26년, 27년에 검단의 후상향 단지들 나올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고소공원역 쪽이라든가 이런 단지들. 또 하나는 27, 8년 정도 되면 검단 핵심 입주 단지대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입주하자마자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거세도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이는 가격이 정확한 가격은 좀 아니라고 봐요. 검단에.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포 허황간 게시, 아까 풍무 삼형제 보여드렸잖아요. 김포의 분양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7억 원 뚫어서 7.5억까지 갔고, 왜냐면 작년에 우미파라고 걸프 북반역 들어가는 거 7억 정도 나왔을 때 엄청 욕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 영상 띄웠는데 욕 많이 먹었고 잘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7.5억인데도 다 완판, 좋은 경쟁률로 됐단 말이에요. 한 8억을 향해 가게 될 거예요. 김포 분양가도. 근데 김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황관계예요. 검단 신도시하고 서울 접근성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이번에는 호반 서밋 3차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검단 신도시 호반 서밋의 미래 가치는 좀 전에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단 역세권 핵심 단지들의 상향이 있습니다. 이 호흡금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 호흡은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8억 넘을 거라고 그랬다가 욕 많이 먹었었는데 넘었잖아요. 이제 넘기 시작하잖아요. 얘네들도 오를 거고, 저는 이쪽 중앙역이라든가 호수공원역 쪽도 만만치 않게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을 때 그 영향이 이번 호반 서밋 3차도 아라역까지 충분히 도보 가능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레나 더샵의 나비 효과, 이거는 인천 전반에 미칠 영향입니다. 즉 인천 전반에 미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계로 단기면은 1, 2년이거든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건 전 얘라고 봐요. 포레나 더샵. 그 다음에 좀 중기적으로 4, 5년 내에, 사실 그보다 먼저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GTX입니다. GTX-B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 인천 전반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포레나 더샵의 나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얘 84 기준 10억이 넘는 가격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에는 안 나와요. 84가 일반 분양은 없어요. 다 조합원 건데, 이번에 있었던 북의 4구역 있죠. 한양수자인. 걔도 5구밖에 안 나왔지만 5구 역산했을 때 84 가격이 9억 1천만 원이었어요. 그 영상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는데, 근데 걔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포레나 더샵은 84가 10억 정도의 분양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역산했을 때. 근데 당연히 잘 될 거고 무조건 잘 되게 돼 있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인천에서 갖춰야 되는 원도심 접근성과 서울 접근성 다 갖고 있잖아요. 원도심 자체에 들어가니까 원도심 접근성 따질 필요 없고, CTOC의 8단지 영상 지난주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포레나 더샵의 나비 효과가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 중에 하나가 검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 봤을 때 호반 서밋 3차 더구나 싸게 나왔기 때문에, 서청이 이루어졌던 단지라 싸게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미래 가치가 있는 단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인천 7호선과 GTX, 좀 전에 말씀드렸죠. 7호선 청라 쪽으로 GTX 송도 쪽으로 개통되는데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반적인 상향을 불러올 거고 그게 검단에 영향을 당연히 미칩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줄평이래요. 검단 A급지는 10억이 넘을 거라고 저는 또 과감하게 욕먹을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검단 A급지들은 10억 넘을 겁니다. 검단 A급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요 인천 1호선 3개역에 인접해 있는 단지들이요. 호금도 10억이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뒤에 들어가는 애들은 더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연말 맞이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인천 지역만 따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영상도 찍을 예정이고 그보다도 이제 수도권 전반적인 사실 반포로부터 시작될 영향이 큽니다. DH 클래스터가 내년에 분양하는데 이번에 트리니온 분양했잖아요. 얘네들이 미칠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 영상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얘는 뭐 일단 다 떠나서 검단 A급지들 10억 넘을 시기가 곧 올 것 같은데 일단 폰앤오더샵 분양하고 성공하고 그 뒤에 몇몇 단지 더 있는데 걔네들 성공하는 거 보면서 이쪽 지역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때를 기준 놓고 보면 이거 뭐 거의 60% 가격이 들어간 단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도 좋아요. 이거 안 돼도 욕하셔도 되는데 상관없이 주변 단지와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얘네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들어가실 만한 단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넣고 보셔도 되는 단지. 물론 자금은 마련하시고 계약금하고 40%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대출 60%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괜찮은 단지다 이렇게 보고요. 세부사항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항상 유념해 주시고 투자는 개인책이라는 점 꼭 유념하시고 투자히 마시고 뭐 현장은 무조건 가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위치에서 알아요. 개통돼 있잖아요. 걸어보세요. 걸어보시고 괜찮은가 아닌가 따져보시고 아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입주 시기가 내년이니까 내후년에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된다면 아이도 데려가서 거기 초등학교 있었잖아요. 아람초등학교하고 이음중학교 이런데 고등학교는 어차피 뭐 공부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통학이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청약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투자 수익이 좋아도 실질적인 생활 패턴과 안 맞으면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가정비 뭐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서 주차라든가 커뮤니티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경품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가면 몇 억짜리 집 사는데 발품 파셔야 됩니다. 110만 원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조 공식 단톡방을 첫 번째 댓글에 달아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뭐 광고하는 데도 아니고 개인 투자 상담도 안 합니다. 그냥 공개된 단톡방이고 이 단지가 정말 그렇게 잘 나갈 것 같니? 물어보시면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하셔도 되고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 댓글로는 잘 질문들을 안 하셔서 만들어 놓은 곳이고 간혹 질문들을 하십니다. 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한 달 이내로 제 생각에는 폰앤오더샵이 공고를 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인천시장에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인천 분양 많죠. 상곡 쪽에도 또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CTOC의 이번에 8단지도 결과 지켜봐야 되고 근데 인천에 괜찮은 단지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줘서 저희 인천 회원님들 정말 강성이고 드센 회원님들이신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